오셨고요. 자, 오늘은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와, 시작하면 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오늘 17일차 수업인데요. 책을 평소에 이거 우리 수업하는 책 외에 나는 뭐 재성이 엄마 오셨어 이런 책 종류 지금 읽고 있다 하시는 책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미래 트렌드에 대한 책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책들을 조금 이렇게 더 집중해서 보는 편인데, 평소에 제가 좋아했던 책 스타일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죠. 인물에 대한 이야기 책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책 다 조금 정리하고 이제 몇 권 안 남은 책들인데, 이런 뭐 히딩크 감독, 그리고 여기 보면 박지성, 이런 어떤 사람의 그 결과보다 저는 그 스토리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 인물에 대한 어떤 책, 자기 이야기 해놓은 책들, 그리고 이거는 고현정의 결이라는 책, 또 이거 외에도 이런 비슷한 류의 책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관심 가지는 분야가 좀 원래 예전에는 실용서적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실용서적, 그리고 그 우리 보통 예스24 이런 데 보면 카테고리가 있잖아. 책을 구입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들여다봤던 게 뭐냐 하면은 저는 가정살림, 건강취미, 자기개발, 이런 카테고리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 카테고리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역사, 인문, 자연과학, 경제, 경영,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제가 관심 가지는 거에 따라서 이 카테고리의 축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나의 어떤 삶의 트렌드가 보여진다 해야 되나? 한참 이런 거를 집중해서 읽었을 때는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이런 종류의 책들을 좀 많이 읽었었고, 육아에 대한 책, 뭐 아이니 엄마 오셨어요, 가정 살림살이, 뭐 이런 책들을 주로 많이 읽었었는데, 한 40대 중후반부터는 약간 좀 인문서적 종류의 책을 좀 읽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축이 뭐 경제, 경영, 역사, 인문, 뭐 이런 쪽으로 책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문을 읽다가, 아니면 무슨 강의를 듣다가, 아니면 그 유튜브를 보다가 책 소개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책 리스트, 매달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책 리스트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화면이 엄마 오셨어요. 적어가지고 항상 다음 달이 되면 그 리스트를 좀 리스트업 시켜가지고 책을 계속 순환해서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내가 무슨 책 읽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됐든 책하고 조금 이렇게 어제 우리 책장 이야기 했듯이 내 가까이 좀 리프레시해서 좀 관심 가지게끔 해두면 어떻게 보면 책에 또 손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책은 항상 내 주변에다가 곁에다가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이, 우리는 보통 관계를 맺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나를 들여다봄으로써 안정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냐 하면은 내가 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는 결국 내가 내 내면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나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그 드라마가 나비넬라? 제 아는 친구가 나비넬라 보냐고 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데 했더니 꼭 봐라면서 막 자기가 눈물을 펑펑 쏟고 있다면서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아보기를 했는데 한 사람의 어떤 삶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있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아니지 20대 제가 초반에 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해부병리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과장님께서 대학병원에 퇴임하시고 그 제자 병원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70대 과장님하고 20대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년의 삶을 제가 20대 초반에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년의 어떤 삶을 옆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었고 또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또 노년의 삶을 보게 됐죠. 보게 됐고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는 점이 첫 번째 점이라고 하면 마치는 점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차피 이 수직선상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점들을 채워가면서. 그래서 좀 삶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는 관점을 아마 20대부터 저는 그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 첫 직장에서 70대 노인과 함께 과장님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노년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이정표를 두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되면 한번 그 드라마도 제가 추천해 드려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17일차 수업이고요. 한 줄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숨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욕실, 축축한 상태로 놓아두면 곰팡이를 비롯해 온갖 세균이 번식하는 집합소. 저희 집 욕실은 샴푸만 바닥에 있어요. 미니멀하게 청소하기 쉽게, 그래서 그런지 욕실 청소는 그닥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볼일을 보면 세균들이 공중에 튄다는 말을 정말요? 들은 이후로 치약, 칫솔, 생리대 모두 바깥으로 뺐습니다. 양치질을 어디서 해요? 처음에 불편했지만 남편에게도 회사처럼 들고 들어가 양치한다. 화장실 앞에다가 이거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럼? 들고 들어가 양치한 다음 밖으로 가져와 공중부양. 공중부양. 와 놓지 않느냐 하면서 설득시키고 지금은 세면대에 핸드워시만 있어요. 축축한 상태가 되지 않게 쭉 노력해야겠어요. 저도 화장실에 이렇게 장을 짜서 넣어서 이렇게 선반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두고 있는데 이렇게 세균이 공중에 튄다는 그렇구나. 문 밖에 세면도구 있고 그럼 따로 이렇게 두는 공간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문 밖에 화장실 문 밖에 요즘에는 또 그 공간을 뭐라 그러죠? 안방과 그 화장실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아파트 요즘에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공간도 있기도 하던데 그렇구나. 그리고
또 책장에 책을 꽂을 때는 시선이 먼저 닿는 곳을 여유 있게, 거실에 책장이 있는 편이라 어수선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따라 정리해보니 작가님 말 맞다나? 숨 쉴 틈이 생겼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마음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자주 보는 공간들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지 내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그래서 책장에 책을 꽂을 때는 태희 엄마 오셨어요. 시선이 먼저 닿는 곳을 여유 있게 항상 우리가 여유를 두면서 이렇게 뭐가 됐든, 자, 그리고 정리, 여기도 저기도 정리는 끝이 없지만 보이는 신경 쓰이는 게 발견되면 즉시 정리, 바로 이거죠. 언제 해야지, 그 언제를 만나면 또 그 언제에 또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였을 때 바로 하다 보면 정말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 위에 먼지를 닦는다, 아니면 뭐 싱크대에 먼지를 닦는다, 싱크대에 뭐가 이렇게 좀 튀어서 닦는다를 딱 발견했으면 언제 저거 몰아서 해야지 하면 그게 일이 되지만, 눈에 보이는 즉시 그냥 잠깐 행주로 물을, 싱크볼을 닦고 그 축축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냉장고 위에 먼지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싱크대 문도 이렇게 한번 닦고, 우리가 음식을 하다 보면 문에 막 이렇게 튕겨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즉시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많이 걸리며, 뭐 화장실도 마찬가지. 그래서 화장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습이죠, 습. 그래서 습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세면대나 욕실 이거를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뭔가 장착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작은 손 닦는 수건을 매일 교체해서 거기다 걸어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탈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비행기에서 화장실을 가서 세면대에 손을 닦고 핸드타올을 이거 뭐야 뽑아서 그걸 닦고 나와요. 저는 그게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마무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습관이라는 것은 바로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방금 우리 시엄마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발견되면 즉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17일차 질문으로 정리해요. 17일차 질문으로 정리해요. 우리 집 주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엄마들 주방에 이렇게 있을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뭐가 됐든 내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공간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내가 그 공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안정감이 생기는지,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이런 어떤 편안함이 생기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주방에서 우리 엄마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그릇을 수납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그 미니멀한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주방의 전체적인 색깔 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뭐가 조금 있으면 불안해요. 저는 좀 맥시멀하게 이렇게 꽉 차여진 듯한 그런 부엌의 공간이 좋아요. 저는 수납하는 게 다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뭐가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들이 뭔가 그 편집숍처럼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컨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한번 정리하기 전에 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또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나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 제가 제일 관심이 없는 게 식물 키우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다기보단 잘 못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 머리의 세포가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화분을 잘 못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원 가꾸기를 저는 되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책 읽고 앉아서 뭐 공부하는 게 좋지? 그게 밖에 나가가지고 막 정원을 가꿀 시간을 제 하루에 못 집어넣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하루에다가 어디에다가 배치할까? 지금 퇴근하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30분을 넣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림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부엌 뭐 컨셉 잡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원을 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막 예쁜 정원들 사진도 막 이렇게 캡처 받아서 보고 구경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바로 즉시 우리가 정리하듯이 정원도 그렇게 손이 가야 되는데 주방에서도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원래 살림 별로 관심 없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제 아는 지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니까 내 어떤 없는 세포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구석구석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집의 공간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간을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조금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겠구나 라는 걸 발견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주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책 이야기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우리는 누구와 만날 약속이 없어도 종종 카페에 갑니다. 책 한 권 들고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십니다. 우리는 왜 카페에 갈까요? 집에서 마셔도 되는 커피를 왜 굳이 카페에서 마실까요? 저는 일상의 소음과 번잡함을 잠시 끊어내고 널찍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저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기 위해서 카페에 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좋고 혼자여도 좋습니다. 압력솥처럼 터질 것 같은 머릿속도 정리하고 잠깐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숨을 고릅니다. 그렇게 짧게라도 재충전하고 나면 다시 힘이 나고 흙탕물 같던 마음도 맑아집니다. 흙탕물 같은 마음이 맑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흙탕물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그 흙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흙탕물이 가라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둬야지 흙탕물이 가라앉고 흙이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 일상에서 정말 조용히 내가 나를 좀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항상 내 어떤 하루가 흙탕물처럼 이렇게 흙과 물이 뒤섞여서 분리되지 않은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수가 이렇게 계속 출렁거리면 호수의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호수가 가만히 출렁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 밑바닥이 보이는 그 밑바닥이 결국 나의 마음 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명상이 중요하다. 하루에 나의 어떤 몸과 마음의 리듬을 이렇게 안정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운동하고 10분은 꼭 아침 명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10분 명상 이렇게 딱 클릭해서 보면 딱 10분 할 수 있는 명상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0분 정도만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하고 나면 안 했을 때 제가 혹시나 바빠가지고 못하거나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는데 못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어수선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매일 명상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들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방이라는 공간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편리한 주방은 동선이 만들고 깔끔한 주방은 수납이 만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제일 오래 머무르는 공간에서, 내가 그 공간에서 행복한 마음이 생기려면 그 공간이 내가 자급하기 편한 동선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동선과 마찬가지 뭔가 이런 직기류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손이 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과 수납이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주방에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냉장고 편을 했잖아요. 냉장고의 식재료와 마찬가지 주방 싱크대에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그릇 종류들도 어떻게 한다?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찬 그릇 종류들, 그 다음에 국그릇, 밥그릇 종류, 그 다음에 뭐 디저트 담는 그릇, 그리고 아니면 넓은 볼, 아니면 큰 접시, 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딱 우리 집 주방의 식기류를 분류해 가지고 어떤 테마별로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소품 갈 일이 없어서 피크닉 제품들이 별로 없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소풍 가고 도시락 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크닉 스페이스 공간, 그리고 여기에는 뭐 반찬 그릇 공간, 그 다음에 밥국 공간, 그리고 접시류,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저희 집 싱크대가 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차 종류, 뭐 이렇게 뭐 소품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딱딱딱 수납하고, 밑에는 양념 코너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위에는 그냥 컵 선반만 이렇게 하게 놔두고 다 전부 다 이렇게 큰 서랍으로 만들어 가지고 식기류 뭐 그릇류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뒤에 뒷부엌에다가 이렇게 봉을 설치해서 냄비 이런 것들은 우리 뭐 레스토랑 주방처럼 이렇게 S자 고리를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 걸어 두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주방에서 내가 이렇게 수납만 잘 해도 엄청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딱 세팅하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저희 집 가족이 4명이기 때문에 그릇도 저는 이렇게 4개씩, 뭐 큰 접시 4개, 그 다음에 볼 4개, 그래서 뭐 심지어 라면을 끓여 먹어도, 저번 주말에 일요일에 저녁에는 제 메뉴가 오징어 짬뽕 라면이었는데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큰 그 웍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그 큰 보울에다 4개를 세팅시켜서 어떻게 한다? 라면을 이렇게 나눠오고, 뭐 반찬 종류 조금만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세팅을 하냐면 투명 용기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다 1인분씩 세팅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면, 우리가 굳이 막 멋진 레스토랑 가지 않아도, 조용한 카페 가지 않아도 그 공간에서 내가 흙탕물이 되었던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컴다운 시킬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 공간에 뭐 예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장식품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림 작품을 갖다 놓는다든지, 수경식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작은 어떤 큰 거 아니지만 작은 것들이 나를 위한 어떤 세팅된 공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그곳에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부엌에 1시간, 2시간씩 있을 수 있는 것은 블루투스와 그리고 공기계가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TV 채널을 거기에서 보면서 저는 요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있어도 한 프로 정도는 다 보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는 집 자체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바깥에 더 못 나갈 일들이 생기고, 요즘에 재택근무 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집이 옛날에는 그냥 와서 자면 잠자고 뭐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한다지만, 이제는 집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틈에 우리 엄마들도 코너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말 어떤 카페보다, 어떤 레스토랑보다, 어떤 호텔보다 우리 집이 제일 편안한 이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특히 주방에 우리가 머무를 때 힘들어의 마음보다는 나만의 공간이니까, 내가 어차피 주방에 우리가 있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예쁜 소품들 되게 많거든요. 좀 이렇게 좀 컬러가, 저 냉장고 옆에 빨간 색깔 이렇게 보드판처럼 생긴 게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납 이렇게 하는 뭐 제가 뭐 네임펜도 꽂아 놓고, 가위도 하나 꽂아 놓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 안에 끼는 그 면장갑 또 거기다가 빨래집게 해가지고 꽂아 놓고, 포스트잇 또 꽂아 놓고, 한 번씩 이렇게 급하게 메모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그거고, 막 그 냉장고 자석 같은 것도 요즘에 예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 막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힐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가 됐든 내가 어떤 컨셉으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저 공간이 나에게 힐링도 될 수 있고, 저 공간이 가기 싫어하는 공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 공간은 내가 한번 이렇게 오래 머물러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정말 우리 집 주방이 카페가 되는 어떤 이런 기적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진에 보면 주방인데 이게 긴 테이블이 있고, 여기 뒤에 책꽂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주방에 웬 책꽂이지만 가족들이 그냥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북카페처럼 이런 스타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큰 그림 하나, 조명들 이런 것만 살짝 바꿔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좀 제 주방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그 싱크볼 위에 뭐가 있냐면은 LED 스탠드가 있어요. LED 스탠드가 있으니까 훨씬 더 그 싱크볼을 굉장히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있어야 돼 보다는 좀 역발상이죠. 그렇지만 저게 켜서 우리가 책상 위에서 스탠드를 켰을 때와 스탠드를 켜지 않았을 때 그게 따른 어떤 집중도라든지 이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저기에서 싱크대에 이렇게 스탠드를 켰을 때와 켜지 않았을 때 이 느낌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여기에는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내일은 이제 마지막 한 챕터 남았고요. 자, 오늘은요 N잡너 지문으로 정리해 의해 N잡너에 대한 편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월급 받는 나와 부업 뛰는 또 다른 나, 나는 변신한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그리고 또 중년도 마찬가지, 부업하고 있다 50%, 계획 중 25%, MZ세대 직장인에게 물어보니
나는 N장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 스터디하는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들은 다 이렇게 비즈니스계에 있는 멤버들이에요. 그분들은 매년 나를 평가받고 또 나에 대한 어떤 그 성과, 연봉을 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역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단순한 알바를 넘어서 스몰 비즈니스, 뭐 N잡는 나의 직업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 유튜버 중에서 드로우 앤드루라는 친구를 되게 잘 이렇게 좋아하고 그 채널을 유심히 잘 보는데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 20대 때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갔다가 미국에 가서 직장 디자이너 뭐 직장 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엔잡너 하죠. 엔잡너가 선생님 뭐예요? 요즘에는 온라인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런치라는데 글을 써서 작가도 될 수 있고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물건도 팔 수 있고 공동구매, 그리고 인스타에서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정말 이게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 내가 건물주가 되어서 나의 어떤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블로그를 저는 일기장처럼 블로그를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냥 꾸준히 그냥 블로그를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공부도 하고 인스타도 공부도 하고 그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뭐가 됐든 내가 온라인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만나면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되었던 연결이 되었던 간에 뭐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엄마들도 여기 보면 되게 재능이 많으셔요.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 하루 이렇게 손재주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화단 가꾸는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뭐가 됐든 나만의 재능들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화분을 잘 가꾸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내가 그 온라인 세상과 연결되어서 나의 하나의 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과 연결 뭐 그냥 개인 사사로운 이야기 이런 걸로 이렇게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소통하면서 나의 어떤 뭐가 됐든 뜨개 잘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식물 잘 가꾸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매일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가 됐든 분명히 내가 예전에 아니면 지금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되 온라인 세상과 연결시켜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내가 만약에 뭐 뜨개를 했으면 여기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업로드 시키면 어느 날 뭐 그거 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또 이렇게 소량 판매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운동하실 분 해가지고 내가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운동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100일 프로젝트 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내가 소득이 발생하고 그러지는 하지 않더라도 정말 작게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한번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작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마케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집에서 밥 먹으면서 라이브 커머스 하면서 내가 담근 김치도 막 팔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리를 잘하면 또 요리에 대한 어떤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식자재를 요즘에는 밀키트 막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엄마들이 그것도 많이 해요. 이모티콘 제작 디자인 공부를 해서 이모티콘 제작도 하고요. 그리고 공예 공방, 그리고 구매 대행, 배달 대행, 그 다음에 SNS 채널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광고 수익도 창출하기도 하고 근데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내가 계속 꾸준히 이런 공부를 해 두시면
이제는 내 따로 이렇게 샵이 없어도 온라인 샵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나의 샵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잡너라는 것은 내가 나를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성장시킬 수 있어요. 결국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직업을 우리는 예전에 학교 이렇게 졸업하면 이 어떤 전공을 해서 직장을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몇 개의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노트북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선배가 지금 대전에 있는 학교의 임상병리과 그 임상화학 전공 파트로 해가지고 교수로 있는데요. 그분이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은 졸업을 잘 안 하기도 하고 1년을 휴학하는 거를 너무 정규 코스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정규 4년제 학교일 경우 4년제를 4년 만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대요. 한 두세 명 과에서 있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됐을 때는 아예 졸업을 유예해가지고 대학생 신분으로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내가 이 학교를 나와서 이 일을 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그런 또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나와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제한적이라 하더라고요. 정말 전문대가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거 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의 시대가 아니에요. 전부 다 공무원 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어떤 엔잡너의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우리 아이들 지금 20대 10대 20대 아이들이 이러니 우리 지금 아이들이 만날 세대는 엔잡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뭔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영상에 제페토 캐릭터로 해서 이거를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 상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막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서로 캐릭터끼리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저도 제페토에 들어가면 저랑 팔로우 돼 있는 친구들과 어디 뭐 벚꽃 구경 갈래? 뭐 어디 갈래? 하면서 거기서 대화하면서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쇼핑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온라인에 거의 한 7, 80%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계속 채널을 열어두고 정말 이렇네, 이렇구나를 계속 공부하시면서 알아가셔야지 소통된다. 누구하고? 내 아이하고. 반드시 꼭 기억하셔서 우리 엄마들 공부 ING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내일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